여기에 대한축구협회 노동조합 운영위원회가 정몽규 회장 사선 불출마 선언과 김정배 부회장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며 화제입니다. 축구협회 노조는 17일 KFA CEO 김정배 부회장은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은 즉각 불출마 선언해야 라는 제목하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해 3월 승부조작 비리 축구인 사면 파동 이후 위기 수습체계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출신 김정배 부회장을 대한축구협회 실무 총책임자로 앉혔습니다. 김 부회장이 오면서 축구인 출신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됐습니다. 협회 조직에서 축구인 출신과 비출신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각종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노조는 선임 당시에도 잘못된 결정은 정몽규 회장이 했는데 엉뚱하게 축구인 부회장 혹은 전무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면서 주원이는 정 회장의 잘못된 결정인데 축구인들의 제19 감사기로 뒤집어 씌워 축구인들의 목소리를 아예 안 듣는 식으로 해법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의 역할에 있어서도 사실상 허수아비였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 있습니다. 노조는 강도 높은 문제부 감사를 2달여 겪으면서 직원들은 한 목소리로 협회 내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면서 문제부 출신이니까 김정배 부회장이 키를 쥐고 어떻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놀랍도록 아무 역할이 없었다는 전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 협회를 향한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번 감사 전부터도 본인은 곧 떠날 사람이나 남을 직원들이 잘 대응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도 알려졌다며 오히려 문제부 차관 출신이라는 정관을 이용해 본인만 책임을 피하려는 행태에 우리 직원들은 큰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김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노조는 이임생 총괄이사가 기술적으로야 주도했지만 세부 계약 조건 등은 김정배 부회장이 총책임자였는데 그 어느 보도에도 그의 이름 3글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며 이임생 기술이사가 협상 권한이 있다고 그의 등을 떠민 것도 바로 김정배 부회장으로 알려졌고 정 회장이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한 지시를 무시하고 문제없다고 밀어붙인 이도 그로 알려졌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그런 사람을 부회장에 앉힌 정몽규 회장의 인사 실패는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며 김정배 부회장은 축구팬과 축구인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정몽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이 한국 축구 정상화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 회장은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한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껏 아시아에서조차 최고 협회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9일 오후 8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어워즈가 열렸는데요. 2023년 AFC 주관대회 및 국제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올해 초 펼쳐진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역시 수상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한국은 올해의 남자 국제선수상의 손흥민이, 올해의 여자 감독상의 박윤정 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령우, 배준호, 김혜리, 캐시 유진 페어 등도 수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다른 선수에게 영광을 내줬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번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습니다. AFG는 각국 축구협회를 피파 랭킹을 기반으로 한 AFG 랭킹으로 구분해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골드, 루비 부문으로 시상을 나눠하는데요. 대한축구협회는 일본 축구협회, 이란 축구협회와 함께 플래티넘 축구협회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개최국 2점을 안고 수상도 기대됐으나 결과는 일본 축구협회의 통산 9번째 축구협회상 수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축구협회는 이번에도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AFC 어워즈에서 축구협회상이 제정된 2005년 시상식 이래 대한축구협회는 한 번도 해당 부문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9번이나 협회상을 받을 동안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2013년 시상식에는 3개 부문으로, 2022년 시상식에는 4개 부문으로 나눠졌음에도 결실을 맺은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 축구협회도 사회, 중국 축구협회도 이에 수상했다는 점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몽규 회장의 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 축구협회상이 실제 운영 능력보다 외교적 능력을 중시했다 하더라도 대한축구협회는 할 말이 없는데요. 엄밀히 말해 외교적 능력이야말로 대한축구협회가 특히 협회장이 발휘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 회장은 올해 출간한 자서전 축구의 시대에서 중동 카르텔을 지적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틈바구니에서도 외교초 성과를 달성했다면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축구협회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피파 회장의 말도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8일 축구회관을 방문해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대한축구협회를 비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정 회장은 시상식 전 취재진을 만나 인판티노 회장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이해하시고 모든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모니터하신다. 천안에 짓는 축구종합센터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을 때는 감격하셨다. 피파도 축구종합센터가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 말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말은 어느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외교적 수사에 가깝고 원론적인 답변에 가깝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데 정몽규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심취할 게 아니라 현실을 되돌아보고 더 발전할 영역이 있는지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 회장은 AFC 어워즈와 컨퍼런스를 유치하며 한국 축구의 성과를 보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여전히 나아갈 길이 멀다는 거 확인하는 장이 됐습니다. 정 회장은 인펀티노 회장의 립서비스에 갇혀있을 게 아니라 반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새로 선발할 경우 홍명보 감독도 다시 지원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오늘 2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홍명보 감독도 여러 가지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면접도 다시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쟁자와 함께 과정을 제대로 거쳐서 선임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또 최근 국가대표팀의 좋은 성적이 감독 선임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정 회장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까지 저는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체부나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이런 스포츠의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 국제기구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